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사안책 제68호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36번째, 특별 피난계단 재연 14번째 이야기로서 내용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극계가 앞 재연 3이며 이 논문을 완성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론 지난 제66보, 67보에서 승강로를 냉각하여 꿀뚝 효과를 제거하는 승강로 극기가 앞 재연 방법 3가지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한 학회의 투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 게재 불가 결정될 것을 걱정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거절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은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저의 글 내용을 가지고 지적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논문을 만들어 완성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같이 공동 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제67보에서 말한 것처럼 거절되었지만 그 논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게재불가 심사결과 통지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절 이유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의견은 게재불가로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화를 위한 검증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심사위원 이분이 제일 중요하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논문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이론은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논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하신 논문이 다른 논문에 수없이 많이 인용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증명을 하라. 좀 이중 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보조기구를 가지고 우리 내 계산이 맞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추가적으로 그래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론식에 의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식에 의한 논리적 설명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재연 이론을 자신있게 이해할 수 없는 심사위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43보에서 설명한 10년 전에 부속실 단독 재연을 그것을 지금과 같이 전층 부속실 그걸로 하지 말고 화재층 부속실에 대해서만 거기가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게 맞다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틀린 주장이다는 또로 안전을 해친다라는 심사위원을 만나서 좌절했다는 얘기를 제43보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화재 안전 기준은 그대로 살아서 전층에다가 그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요. 왜 화재가 안 난 층을 하느냐? 화재층은 한 층 또는 두 층 또는 세 층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풍량을 정해서 공급하는데 왜 쓸데없는 층에 해서 거기서 로스가 생기면은 그거를 만들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또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기술선생님도 또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고쳐지질 않고 현재대로 그게 맞다고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억지 주장은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하여간 한 사람 심사위원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을 자꾸 겪으니까 하여튼 그 심사위원 편집하고 위원장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술심사위원수를 좀 느리고 그리고 이게 이의가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심사를 더 받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돼서 박 회장님이 소방기술사이고해서 한번 그런 얘기 통화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좋은 반응은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투어 논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 논문을 보시고 부족 부분을 즉 시뮬레이션 이제 증명 부분을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연락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과 병행하는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요약: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501A에 의한 대한민국의 고층 건축물 특별 피난계단 재현 설비는 비상시에 제대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소방시설로 전락해 있다. 이는 거기에 저층부 화재 시의 계단실 등 수직 샤프트에서 발생하는 굴뚝 효과에 의한 연기 전파를 막아야 하는 계단실 재현의 기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이 적용될 때에 인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승강로에 대한 굴뚝 효과 경감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1980년 11월 21일 라스베가스의 MGM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85명의 목숨을 빼앗고 6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문제를 설명하는 재현 관련 서적에서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는 이 화재에서 85명의 사망자 중 79%인 67명이 1층 화재실과 거리가 먼 고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계단실 재현 설비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고에서 고층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계단실과 같은 수직 샤프트의 정상 굴뚝 효과에 의한 연기 전파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설비는 계단실 정상 굴뚝 효과에 의한 연기 전파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설비는 계단실의 정상 굴뚝 효과도 없고 외부와의 사람 출입도 없다는 불합리한 전제로 설계 시공되고 있다. 또한 건축 준공검사 시에도 그러한 조건으로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굴뚝 효과와 부속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는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시스템의 제안이라는 이름의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제가 작년 10월호에 발표한 그 논문입니다만은 그 논문을 레퍼런스 1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한국화재소방학회에 게재된 이 논문은 굴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한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제안. 이 논문은 2425뷰를 현재 달성하고 있고 84회의 다운로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논문이 맞죠. 고층 건축물에는 계단실과 유사한 수직 샤프트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승강기의 승강로인 것이다. 이 승강로에도 계단실과 같이 정상 굴뚝 효과가 발생하여 저층 화재 시의 연기를 고층으로 전파시킬 수 있음에도 일반 승강기의 승강로는 물론 비상용 승강기나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에 대해서 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 대부분의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실과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굴뚝 효과 때문에 해를 먹고 있다. SK건축기술정보지의 엘리베이터 연돌 효과 저감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인용한 모든 고층 건축물에서 평상시에 이러한 수직 샤프트의 꿀뚝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철저한 외곽 밀폐에 의해 외기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여 승강로와 거실 간의 차압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층의 거실을 꿀뚝 효과로 인해 생기는 수직 샤프트 기압과 같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250m 높이 63빌딩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상상해 본다. 외부 기온 영하 10도씨, 실내 기온 20도씨 중성면을 맨 가운데라고 가정하면 지상 5m인 2층의 승강로 내부 기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마이너스 162파스칼. 이것이 재연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판단을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보고 싶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때 소방대에 의하거나 거주자에 의해 화재층 창문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창문이 파손되면 음압인 화재실로 열기가 몰려들어가 대기압으로 될 것이다. 거주자들은 피난을 위해 부속실 승강장으로 통하는 출입문 방화구역의 일부를 열 것이며, 이어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도 개방될 것이다. 승강로 문에는 162파스칼의 차압이 인가되어 승강로 안쪽으로 162N per 평방미터의 힘이 인가될 것이다. 이 차압은 승강기 문 허용 차압 67파스칼, 미국 건축 코드 IBC 2012의 2.4배에 이르러 승강로 문은 이탈 개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레퍼런스 4는 미국 건축 코드에 나오는 승강기 문 허용 차압 67파스칼의 근거를 나타내는 논문입니다. 화재실 연령기는 개방된 방화구역 출입문을 통하여 음압 상태인 승강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어서 승강로 문틈을 통해 승강로로 침투하거나 승강로 문이 이탈 개방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탈 개방된 승강로로 몰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이 계단실로 나가는 출입문, 그 방화문이죠. 이 피난군 중에 의해 개방될 것인 바 폭 1m 높이 2m인 면적 2평방미터의 출입문이라면 출입문을 닫는 데 필요한 힘이 110N을 크게 초과하여 개방된 채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는 계단실로도 화재실 연령기는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연령기가 수직 샤프트로 들어가게 되면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되는데, 이때는 인간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지는 비상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연기의 침투를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극기가 재연인 것이다. 일단 연령기가 승강로 계단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고층부로 수직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중성면이 하층부에 형성되어 고층부에 모이는 연기의 기압은 화재 이전보다 훨씬 높아 각 공간으로 쉽게 침투하여 거주자를 공격할 것이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고층부에서 옥상 피난문을 여는 등 5개로 통하는 큰 계구부가 생긴다면 중성면이 고층부로 이동하여서 저층부의 음압이 크게 증가되어 화재층 연령기는 더욱 세차게 끌어들여지게 되며 고층으로의 화재 확대가 신속히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층 건축물들이 수직 샤프트의 꿀뚝 효과를 완화시키지 않고 밀폐하는 방법으로 적응하는 방법은 저층 화재 발생 시에 앞에서 인용한 MGM 그랜드 호텔 사례와 같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고 논문에서 승강로에 대해서도 상승 기류 형성 방법으로 극기가 파자고 언급하고 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아까 보여준 그 레퍼런스 1 논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레퍼런스 1 논문 저자는 곧 그 언급이 잘못되었다는, 즉 상승 기류에 의한 꿀뚝 효과 상쇄는 불가능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3은 제 소방기술산책 제 63보의 내용을 링크한 것입니다. 요지는 상세에 필요한 풍량이 대단히 크고 그 풍량이 승강기 카 외곽과 벽 사이 공간을 통과하는데 승강로 허용 압력을 크게 초과하는 압력이 필요하여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과 병행하는 승강기의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원 논문이죠.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새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의 구성, 2.1 새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의 개념. 승강로를 극기가압을 통해 연기를 제어한다는 것은 승강로 내의 기압을 전체적으로 양압으로 만들어 승강장이 연기로 가득 차더라도 승강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승강기 문틈에 방연 통속을 형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승강로의 기압은 승강기 출입문 허용 차압 67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승강로로 극기가압할 때에는 꿀뚝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꿀뚝 효과를 줄이는 것은 그 원인인 내부 기온과 외부 기온의 차이, 이것을 줄이는 것, 즉 승강로의 냉각이 최선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참고 논문 레퍼런스 4와 레퍼런스 5에서 외기를 도입하여 승강로 기온을 낮추는 방법의 시뮬레이션 및 시험을 통해 꿀뚝 효과 경감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레퍼런스 6에서 외기를 도입하여 수직 샤프트의 꿀뚝 효과를 줄이는 등록 특허도 있다. 승강로 냉방을 에어컨에 의하는 것은 참고 논문 레퍼런스 2 87쪽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글들은 1차 불가 통지를 받고 수정하는 글들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외기에 의해서 또는 에어컨에 의해서 승강로를 냉각하면은 꿀뚝 효과가 줄어든다 하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을 이렇게 추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의 숫자로 한 이론에 의한 계산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이제 지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승강로 냉방으로 꿀뚝 효과를 없앤다는 개념과 재현 방법인 극기가압을 결합하여 승강로 재현의 개념을 만들어 본다. 즉 평상시의 승강로 기온을 외부 기온과 같게 하되 기압은 승강장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수준의 낮은 양압 수준으로 꿀뚝 효과가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화재 시에는 이 온도 상태에서 연기가 침투할 수 없는 양압으로 상승시킨다. 이것이 새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의 개념이라 하겠다. 평상시의 고층 건축물 꿀뚝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은 현재의 고층 건축물 골칫거리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크게 환영받을 일일 것이다. 2.2 승강로 내부 기압과 온도의 형성. 2.2.1 승강로에 필요한 내부 기압. 꿀뚝 효과를 아예 없애버리려면 승강로 기온을 외부 기온과 같게 하면 되지만 허용 가능한 꿀뚝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평상시와 재현시의 승강로 기압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재현시의 승강로의 기압은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최저 기압보다 높고
승강로 출입문 허용차보다 낮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JNC의 승강로 정상 꿀뚝 효과 관리 수준을 하단 10파스칼 이상, 상단 40파스칼 이하로 설정한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승강로 상단 기압과 하단 기압의 차이, 이하 상하단 기압 차라고 합니다. 델타 P, TB, top, bottom 이런 뜻으로 붙였습니다. 이것이 30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다가 화재 시에는 그 기압을 하단 10파스칼 이상, 상단 40파스칼 이하가 되게 상승시켜 주면 된다는 것으로 한다. 2.2 승강로의 내부 기온과 내외 온도차, 상하단 기압차 델타 P, TB, 그 다음에 외부 기온 TO, 내부 기온 TE, 승강로 높이 H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델타 TB 차 발생이 되는 것은 3460 외기 온도분의 1, 내부 온도분의 1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H를 곱하면 된다. 일식에서 이게 일식으로 붙였죠. 상하단 기압차, 외부 기온, 승강로 높이를 알면은 승강로 내부 기온 TE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승강로 기온과 외부 기온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내외 온도차를 관리하면 꿀뚝 효과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쓰는 공식은 요거 하나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을 증명을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식에서 TE를 요걸 앞으로 내서 그걸 풀이하면은 이 공식이 유도되는데 이것도 이제 의심받는 거죠. 진짜 이 잘한 건지 한 건지 이제 심사위원이 판단을 잘 했겠느냐 하는 의심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승강로가 90m 높이다, 외부 기온이 10도씨다, 상하단 기압차를 30파스칼로 하고자 한다. 이때 내부 기온은 얼마가 되어야 할지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270K가 나오며 이것은 영하 3도씨다. 이 하는 계산도 시뮬레이션으로 밝혀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절 이유가. 그래서 이때 내외 온도차는 7도씨다.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하여간 이때의 내외 온도차 7도씨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저기 이 승강로 온도 관리의 이제 관리치인데 이것이 승강로 높이 H1 이꼴 90m인 건축물에서 상하단 기압차를 30파스칼 이내로 되게 하려면 승강로의 기온을 외기보다 7도씨 높게 관리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외기 온도차로 가지고 승강로 관리를 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승강로 높이 120m, 150m, 200m에서 승강로 온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5도씨, 4도씨, 3도씨 내외기 온도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내봐라. 뭐 이런 게 거절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3 승강로 출입문의 누설 최소와 누설 풍량, 본안의 개념이 승강로 기온을 외부 기온과 유사하게 냉방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승강로의 공기는 차가워서 승강로 출입문 틈새를 통하여 부속실로 유출될 수가 있고 부속실 공기가 승강로로 유입될 수도 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참고 논문에서 보인 피그 1과 같은 방풍 카바를 설치하여 측면 누설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참고 논문 2에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참고 논문에서 인용한 건데, 여기에 방풍 카바 이렇게 실리콘 러버 가지고 문을 탁 낄 때 이렇게 탁 막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현재는 이게 열려 있어서 한 6mm 정도의 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버로 카바를 만들어서 리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한 출입문 상단과 하단에도 노즐 틈새를 줄이는 실링 조치를 좀 더 연구하면은 좋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 승강로 출입문에서의 누설량을 추산해 본다. 아파트로서 한 라인에 8인승 승강기 한 대가 있어서 승강로 출입문이 부속실당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승강로 출입문은 폭 0.8m, 높이 2.1m 승강로 출입문이고, 측면 틈새는 비거일에서 방풍 카바를 설치해서 틈새가 아마 0.5mm 틈으로 줄었다고 보고, 또 상하의 틈새 크기를 좀 여유있게 2mm라고 봐서 층당의 승강로 출입문의 틈새 면적은 다음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다. 제가 67보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넓게 여기 논문에는 실어 봤습니다. AD, 그래서 엘리베이터 도어에서의 리크 면적은 0.0053평방미터다. 이렇게 위에 가정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부속실 방화문 2평방미터 하나의 틈새 면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법적 허용 누설량을 방화문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죠. 25파스칼의 차압에서 0.9 평방미터 per minute 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역산해서 이렇게 Q 이꼴 0.827 AD 루트 P라고 해서 차압 여기 25파스칼을 넣고 요 AD가 얼마일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0.007 평방미터 이하이라고, 그러니까 허용 면적에서 허용 누설량에서 허용 면적으로 이제 역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 가정 하에서 누설량을 이제 추정해 보기 위해서 해 놓습니다. 뒤에 써먹을 겁니다. 이 방화문이 하나의 부속실에 계단실용 1개, 거실용 2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속실에 2개의 거실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계단실 승강로의 평균 기압이 30파스칼이다. 그러니까 계단실이나 이제 승강로나 기압이 이제 30파스칼로 인가됐다고 볼 때에, 거실 기압은 대기압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계단실 승강로에서 부속실로 들어가는 개구 면적은 그러니까 승강로 면적과, 또 이거는 승강로 출입문 면적, 그 다음에 이거는 계단실 출입문 면적을 합해서 30파스칼의 압으로 이 0.0123 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일단 바람이 부속실로 들어간다. 이건 A1이다. 그 다음에 부속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개구 면적, 그거는 이제 거실문이죠. 거실문의 면적은 0.007 평방미터가 2개가 있어서 0.014 평방미터다. 그래서 A1, A2는 직률 구조로서 유효이동 면적과 통과 요량을 계산해 보면은 0.0092 평방미터, Q는 0.0417 평방미터 per sec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양에서 두 문틈의 누설량 비율은 두 문틈의 틈새 면적 비율일 것이다.
그래서 승강로 문틈 누설은 그 승강로 문과 계단실 문 두 개 문틈의 면적비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강로 문틈에서의 누설량 엘리베이터 도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018 立方메터/s로 이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 사례 검토에서 승강로 누설량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 놓는 것입니다. 2.4 승강로 냉방부하 평상시에 승강로가 유지해야 할 기온에서 거실로부터 들어오는 취등 열량이 승강로가 흡수해야 할 냉방부하이다. 이를 사례를 들어 추산해 본다. 사례의 건축물은 승강기 한 대가 있고 외부 기온 영하 10도씨 일대의 승강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2.4.1 기존 승강로 주위의 구조 사례 참고. 한 아파트의 승강로 주위의 구조 예를 본안 설명에 참고하기 위해 피그 2로 인용했다. 이 그림을 보면 승강로 주변 대부분이 부속실에 접해 있고 세대와 접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3면이 화장실, 신발장, 배기풍도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거실의 에너지가 승강로로 전달되기, 이게 누설되기 어렵도록 잘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이고, 여기가 이제 부속실이죠. 부속실. 여기가 부속실이고, 여기가 이제 승강로인데, 거실이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욕실과 그 다음에 무슨 신발장 같은 거, 네, 신발장이죠. 여기는 이제 덕트, 벤틸레이션 샤프트 이런 것들이 또 쌓여 있어서 거실의 공기가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로 아주 계획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2.4.2 승강로 냉방부하 추산. 실무에서는 실제 구조로 총괄 열전달 계수를 비교적 정밀하게 계산하여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거실과 승강로 사이에 그 구조를 승강로의 벽체 둘레 1.8m, 사면으로 된 총둘레 7.2m가 되죠. 이것이 아파트 외벽 구조인 피그 3과 같이 단열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전달 열량을 추산해 본다. 이게 피그 3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실이 20도씨이고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5도씨이다. 영하 5도씨이다. 그런데 콘크리트 벽체가 200mm 두께로 있고, 그 다음에 본재가 150mm 두께로 되어 있다. 즉 20도씨의 거실로부터 취등 열량은 H, 그거는 KA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취등 열량 H, K는 총괄 열전달 계수, A는 그 면적, 델타 T는 온도차,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전달 계수들을 양 표면의 열전달 계수는 8kcal/평방미터/도씨, 그 다음에 콘크리트 200mm 그 열전달 계수는 1.4kcal/m/도씨, 이게 메타 두께지요. 그 다음에 단열재 열전달 계수 150mm로 했던 그거가 0.029kcal/m/도씨, 이거는 어느 아파트 벽체, 아주 갓집에 있죠. 외부로 향한 벽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단열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본 사면을 그렇게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 아까 구조의 아파트 벽체를 그렇게 이렇게 저기 정밀하게 계산하더라도 대략 여기에 근접되리라고 막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총괄 열전달 계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0.018kcal 평방메다 아워 K 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면 이게 표면 열전달 계수 H라고 스몰 H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4 하는 거는 콘크리트 두께 0.2m, 그 다음에 이거 보온제 0.1m. 그래서 여기 열전도 개수 이렇게 1.4와 0.029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죠.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해내라 하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미진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내봐라, 이런 지적이었으면 좋은데, 좀 희왕하게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 하여튼 무슨 믿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해내라, 뭐 이런 지적이어서 참으로 좀 답답합니다. 질문도 할 수 없고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열애로 치고 이 값으로 건물 높이별 취득열량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높이 90m일 때에는 그것이 외기가 마이너스 10도일 때에 그거보다가 7도 높은 마이너스 3도씨로 관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취득열량은 H1이라고 이제 붙여서 90m 높일 때 지원. 그래서 이렇게 2683 칼로리 per hour라고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H2 120m, 그때는 승강도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면은 된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높이 150m일 때는 승강로 온도를 마이너스 6도씨, 200m 승강도 높이일 때는 승강로 온도는 영하 7도씨로 하면 된다 해서 그때의 열전달량들을 소위 냉각로드, 냉방부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H2, H3, H4라고 이름을 붙여서 3888, H2는, H3는 5054, H4는 7000 이렇게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하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러한 냉방으로 할 때의 방법은, 승강로 냉방의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외기만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외기와 에어컨을 병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에어컨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외기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공급된 공기 일부 무속실 등으로 누설되지만 나머지는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기로 승강로를 싣고 일이 끝난 공기는 이제 밖으로 나가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승강로 상단 설치되는 프랩 댐퍼, 그거를 정압 프랩 댐퍼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걸로 배출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계단실로 보내서 닥트를 하나, 계단실과 승강로는 거의 붙어 있으니까 거리로 닥트를 하나 놔서 계단실 상부, 승강로 상부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정압 프랩 댐퍼를 계단과 승강로에 두 개를 두는 거가 불편타. 그렇다면은 이 닥트 놓는 걸로 하나는 대신하고
계단실의 정화플렘 템파로 배출되게 하도록 그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외기만 이용하는 방법이고, 외기와 에어컨을 병용하는 방법은 이 승강도 높이가 굉장히 높으면은 외기가 점점 자꾸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것이 승강도 높이가 200m 소위 넘어가는 높이가 되면은 외기의 양이 공급량이 200m/s를 초과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이 이하로 외기를 넣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에어컨으로 냉방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송풍기에 의한 외기 공급으로 냉방부하 일부를 처리하고 나머지 부하는 저온 냉장 창고 에어컨에 의해 처리한다. 남는 공기의 외부 배출은 앞에서 설명한 외기만 사용하는 방법 그 부분과 같다. 그 다음에 에어컨만을 이용하는 방법, 저온 냉장 창고용 에어컨만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상시에는 승강로의 급기는 없이 기온만을 외기와 같게 냉방하여 꿀뚝 효과를 얻게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 상단과 승강로 상단을 연결하는 풍도를 두어서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 개방되게 하여서 계단실에 형성되는 기압으로 승강로 상단을 가압하게 된다면은 꿀뚝 효과가 없다면은 승강로 전체가 똑같은 이제 기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승강로에는 부속실 등으로의 누설이 있어서 계단실 공기가 이제 공급되게 되죠. 그 부속실로 누설되는 공기 양만큼 계단실의 공기가 상단 덕트를 통하여 공급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계단실의 기온이 승강로 기온보다 이제 보통 높죠. 한 10도씨 정도 높도록 관리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그 냉방 그것을 승강로 온도로 냉각해야 되는 냉각 부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계단실 기온이 외부 기온과 같이 요즘 아파트들과 같이 아주 춥게 관리할 수 있으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겠다. 이거는 좀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장점이 좀 많습니다. 3. 새승강로 급기가압 재현 시스템 1이라 했는데, 새승강로 급기가압 재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승강로 냉각에 의한 꿀뚝 효과 제거와 급기가압을 외기 공급에 의해서 급기해서 압력이 형성되도록 한다 하는 첫 번째 방법. 3.1 새승강로 급기가압 재현 시스템 1의 구조, 승강로에 대한 급기가압 재현을 외기만으로 냉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좀 상세히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비급 보급 4에 의하여 설명하면 고층 건축물의 전층에 거실, 일부속실, 계단실, 승강로가 있는데, 승강로는 전층에 걸쳐 하나의 수직 샤프트를 구성하고 계단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직 샤프트를 형성하죠. 계단실에는 창고 논문과 같이 평시에 꿀뚝 효과가 약하도록 관리되다가 화재 시에는 꿀뚝 효과를 약하게 하는 급기가압 재현이 실행이 된다. 그 논문 1에 의한 지난 작년 10월 또 그 논문에 의한 급기가압이 실현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새승강로 급기가압 재현 시스템 1은 이러한 계단실 상태에서 평상시에 승강로 10에는 송풍기 8을 통한 외기 공급에 의해 송풍기에 의한 외기 공급에 의해 약한 꿀뚝 효과가 발생하는 승강로 온도가 되도록 급기가 된다.
승강로 상단에는 설정된 기압에서 여닫히는 정압 플랩 댐파 7-를 두어서 설정한 상단 기압이 형성되게 한다. 상단 기압이 결정되면 하부의 기압은 낮은 온도 조건에 의해 수직거리에 비례하여 점차 낮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라. 이 시뮬레이션 증명하라는 거는 이 부분을 해주면 되리라고는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아죠. 그리고 승강로에 정압 플랩 댐파를 두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풍도 11을 두어서 승강로의 배출 풍량을 계단실로 보내어 계단실용 정압 플랩 댐파가 배출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그 4를 설명해 보면은 새 승강로 끄기가 방법의 구조 이렇게 해서 승강로에 대해서 긋기펜 팔로 긋기를 외기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 사이에는 긋기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역류를 방지하는 이제 댐파를 중간에 설치를 하는 구조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온도가 승강도 온도가 결정되면은 여기에 이제 압력이 이게 또 효과의 정도가 결정이 되어서 여기가 이제 압력을 높아지면은 그 배출하기 위해서 플랩 댐파 7-가 열려서 여기 압력이 이제 너무 높지 않게, 예를 들어서 40파스칼의 압력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밀도가 점점 밀도에 따라서 그 기압이 점점 이제 높아지지요. 이것은 근데 차압은 온도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밀도가 점점 무거워지면은 압력 떨어지는 정도가 이제 심해져서 커져서 이제 굴뚝 효과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외기만을 공급할 때 이게 이리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 덕트 12를 두어서 이거는 쓰지 않을 때 이걸 두어서 이리로 나가게 해서 이 계단실 외부 플랩 댐파로 해서 배출되게 하는 방법도 이제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계단실은 이렇게 긋기펜 4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이게 닥트, 이거는 긋기 닥트죠. 그래서 군데군데 설치된 자동차 긋기 댐파로 계단실은 적정한 기압이 형성되도록 이제 긋기 재현이 이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인 구조입니다. 3.1 새 승강로 급기가압 재현 시스템 1에서의 급기, 앞 2.4절의 냉방부하 계산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외기 필요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필요한 공기 질량을 구해서 그때의 공기의 밀도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2.4절에서 냉방부하를 구했다는 것이 90m일 때 2683, 120m일 때 3888, 그 다음에 150m일 때 5054, 200m일 때 700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2.4절에서 얘기하는 그 냉방부하를 얼마만한 외기를 공급하면 그 냉방부하를 소화할 수 있을까를 알아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는 식을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소방기술자들이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아마
90%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냉방부와 HE가 있을 때에 그때 필요한 질량, 유량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M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1kg의 빛의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공기가 싣을 수 있는 열량이 이제 이거죠. 그 비열 곱하기 그 상승하는 온도. 그래서 그것을 3600으로 곱해서 시간당으로 환산한 이게 양인데, 요것을 H 나누기 요 질량의 상승 열량으로 나누면은 질량 유량이 되고, 질량 유량을 가지고 이게 밀도, 공기의 밀도로 구하면은 이제 최적 유량으로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모아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하고 생각하면은 좀 깝깝하지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시뮬레이션 자료가 또 있는지, 이 계산식 이해를 못한다면은 이 논문 게재는 이제 이것 때문에 못 한다면 포기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얼마의 양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높이 90m일 때는 0.331 입방메타/s가 필요하고, 높이 120m일 때는 0.672 평방메타가 필요하다. 입방메타가 필요하다. 그리고 150m일 때는 1 입방메타. 그 다음에 200m일 때는 아마 2 입방메타/s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 가지고는 못 믿겠으니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해봐라. 이 칸은 심사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서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이제 정리하는데, 테이블 1을 이제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이블 1은 승강도 높이가 90m, 120m, 156m일 때 쿨링 로드는 2000, 3000, 5000, 7000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가 되지만은, 또 그러니까 델타 T 내외기 온도 차를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야 돼. 높을수록 작게, 낮을 때는 7도 델타 T 된 것이 200m 2배 늘어나는데 온도는 하여간 그 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에어 서프라이는 0.3, 0.6, 1, 2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다. 120m를 일로 볼 때 90m는 그 반 수준이고, 150m로 올라가니까 1.6배나 되고, 높이 200m로 올라가 버리니까 풍량은 3배가 된다. 이거를 표로 정리한 이제 모양입니다. 이 표에서 특이할 점은 승강도 높이가 높을수록 내외기 온도차가 급격히 적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 극기량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왔죠. 그죠? 그런데 앞 네 사례까지 외기가 이제 2 입방메타/s 그 정도로 나온 200m까지는 외기 극기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3 이 세승강로 극기가 압조연 시스템 2대의 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외기, 이렇게 외기를 이만큼 공급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승강로를 냉각식입니다만은, 일부는 부속실로 누출이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서 이거는 외부로 이제 배출해야 되죠. 그래서 부속실을
해서 승강로 출입문 틈으로 부속실을 경유해서 막 그 실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남는 양은 이제 정압 배출된 파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앞 2.3절 끝에서 승강로 출입문 하나의 배출량이 누설량이라 얘기해야 되겠네요. 0.018 立方메다/s로 이제 추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이거가 부속실로 누설되는 양으로 이제 계산해서 승강로 상단 이제 정압 배출된 파 7 이것이 2가 아니고 4가 되겠네요. 그를 통하여 배출한다고 보면은 그 배출 풍량이 그리 크지 않으면은 7 설치하지 않고 그 풍도 11로 계단실로 보내 가지고 계단실에서 배출 프랩템파 7에 합산해서 그걸 좀 크게 만들어서 배출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4. 다음 세승강로 극기가압 제인 시스템 2입니다. 4.1 세승강로 극기가압 제인 시스템 2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 하면은 승강로 극기가압 제인을 외기와 저온 냉장 에어컨을 병용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앞 3.1절과 같이 계단실에는 평시에 꿀뚝 효과가 약하도록 관리되며 화재 시에는 꿀뚝 효과를 약하게 하는 극기가압 제연이 실행됩니다. 이건 계단실의 얘기 앞에와 같습니다. 제3장 외기만으로 냉방하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200m가 넘어가거나 또 외기가 좀 더 많이 추워지거나 꿀뚝 효과 관리 수준인 상당 기압차가 더 줄어들게 뭐 하고자 한다 하면은 필요 극기량은 더 커질 것이죠. 그때 외기만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이제 에어컨을 같이 쓰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는 것이 4.2 세승강로 극기가압 제인 시스템 2의 사례 검토. 이 사례 검토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시뮬레이션으로 인정받는다 할 때는 저기 계산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지, 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신뢰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답을 딱 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 있는데, 그것이 참 하나의 책을 써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나의 논문으로는 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써놓은 내용이 좀 그래 큰 것 같습니다. 4.2 세승강로 극기가압 제연 시스템 2의 사례 검토. 예를 들어 롯데타워와 같은 높이 550m 108층 건축물에서 승강로에 대해서 외부 기온이 영하 10도씨이고 상하단 기압차가 30파스칼로 이제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본다면은 승강로의 기온을 계산해 본다. 아까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저게 승강로의 이게 기압은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곱하기 H 이크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는데 그래서 30파스칼이 나온다 했으면은 이제 승강로의 온도 이걸 TE로 표현해야 되는데 TS로 요도 또 오자가 좀 났네요. 엘리베이터에서 E로 써서 TE는 이거를 변형을 하면은 이런 식이 돼서 264K 즉 마이너스 9도씨 외기온도가 영하 10도인데 승강로는 영하 9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와서 내외기 온도차는 결국 1도씨 차이로 관리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외기를 급기를 해서 낮춘다는 거는 그거는 막 계산을 이제 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막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2방메다 정도의 아주 큰 통량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또 하여튼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크다, 이것만 넘어서면 너무 급하다,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이제 20671kcal/h다. 그래서 이 극기량을 구해보면 여기 구했네요. 25입방메다/s가 필요하죠, 외기만으로 하려면은. 그런데 이 외기만으로 하는 거는 25입방메다/s는 그야말로 이게 저것이 불가능하죠. 그 안에 승강기가 있어서 승강로 승강기와 승강로의 그 외곽 그 공간 차이로는 25입방메다/s가 이제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기 공급과 냉장용 에어컨을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은 외기 공급량은 승강로에서 부속실로 누설되는 양으로 하자. 그런데 부속실로 누설되는 양이 우리 위에 계산한 양의 2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의 2배 정도로 정하자. 그래서 아까 추산했던 이제 승강로 출입문 누설량 0.0218 입방메다/s 개당 이거 가지고 층수가 108층이다. 그럴 때에 1.94 입방메다/s가 누설될 것이다. 여기에 2배로 해서 4입방메다/s의 외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4입방메다도 좀 아주 큰 양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에어컨 용량으로 결정해 보자 하고 보면은 외기에 의해서 4631kcal가 올라갈 수 있고, 냉장용 에어컨이 필요 부하는 16000kcal가 나와서 근데 이 냉방 부하는 18.7kWh로 이게 환산은 되지만은 소비 전력은 3분의 1 이하, 5분의 1 수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열량은 히트 펌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게 전기로 환산했을 때 전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8.7kW에 해당되는 열량이지만은 이것을 냉방기 히트 펌프가 작동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열량은 5, 6kW 수준으로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값은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수준이다. 그래서 외기와 에어컨을 병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뒤에 에어컨만 생각하는 것이 이 아주 500m가 넘는 이런 건축물이라면은 에어컨만 쓰는 제3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3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3 5.1 새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3의 구조. 이 방법은 전적으로 저온 냉장창고 에어컨으로 냉방하여 승강로 온도를 외기와 같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승강로 상단과 계단실 상단을 상호 연결하는 풍도 12를 개방하여서 극기가압을 한다. 여기에 적용할 저온 냉장 에어컨은 수산물 냉장 창고에 사용하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해 하는 것인데,
적용 설계자는 적용 냉장 창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구체화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직의 긴 승강로에 대한 저온 공기의 순환 공급과 내부 공기의 혼합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으나 에어컨에서 공급하는 냉각 공기와 외부 공기의 비중량 차이에 의한 대류가 있고 승강기의 잦은 운행을 고려한다면은 권양기계실과 30층 이내마다의 피난 안전구역에 에어컨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승강로 내 공기 혼합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공조 전문가와 협력이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각 층 이렇게 높이마다 온도 차이가 몇 도 나는 거는 이제 꿀뚝 효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외기 온도와 같다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에서 화재 발생 시에 계단실 기압으로 승강로를 가압할 때 계단실 온도가 승강로보다 높으면은 승강로로 들어오는 공기를 승강로 기온으로 냉각하여 줄 필요가 있죠. 그때 냉각하는 냉방부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단실 기온을 그게 외부 기온과 같이 춥게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계단실 기온을 외부 공기로 아주 좀 춥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계단실 온도를 한 10도씨 정도 외기보다 높게 되도록 관리해서 그 냉방부하를 화재 시에는 추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 에어컨을 더 놓더라도 어차피 이 에어컨만을 둬서 이렇게 평상시에 꿀뚝효과 관리를 한다고 치면은 예비냉방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겠죠. 이 고급 건물에 그 스페어 에어컨 하나 더 두는 것이 무슨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세트를 둔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정비들을 번갈아 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화재 시에는 다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좋은 장점이 이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단실 상단에서 승강로로 걷기되는 이제 풍량은 꿀뚝 효과 상쇄를 위한 이제 배출량이 있어야 되죠. 그 계단실 배출 풍량을 줄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로로 걷기 되어줄 바람이 역시나 계단실 상승 기류를 형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계단실 배출 대파의 크기를 이제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강로 별도 걷기와 배출이 없어서 구조가 단순해진다.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 걷기팬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배출이 이게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계단실 걷기가 이래서 이제 가압을 해준다. 단지 이 에어컨은 이제 상부에 이제 기계실에 두거나 각 30층마다 있는 그의 대피층에 더 두는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평상시에 계단실 및 승강로 온도를 외기 온도와 각해 에어컨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은 계단실 및 승강로가 대기압과 일치되는 압력이 되어서 부속실과 공기 유통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승강로 부속실 양측에 냉난방 영향이 이제 아주 적어지는다. 그런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새 승강로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사례 검토를 4.2 앞에 이 방법의 예인 롯데타워와 같은데 550m다, 108층이다, 영하 10도씨다, 외기가 그럴 때에 승강로를 마이너스 10도씨, 영하 10도씨로 냉방한다고 봐서 냉방 부하를 구하면은 21,000kcal가 나오고 에어컨 냉방 부하가 21,384kcal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이게 이 방법보다가 뭐 33% 정도나 크다. 이렇게 이제 3분의 1이 크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 계단실 기온을 외부 기온보다 10도씨 정도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 그 계단실이 너무 춥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화재 발생 시에는 그 계단실에 공기가 승강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 냉방 부하가 순간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는 스탠바이 에어컨을 둔다고 생각을 해서 화재 시에는 이거를 계단실 공기 승강로 공급용으로 냉방용으로 쓰고 스탠바이 에어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그 정비는 또 필요하니까 그거는 봄가을 여름에 하도록 한다. 하여간 이 방법을 롯데타워와 같은 곳에서 적용하면은 아주 적당하겠다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보자 50층 내외 되는 곳에는 외기만으로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곳이라면은 냉방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정리해 보면은 대한민국 특별 피난계단 재현 설비는 꿀뚝 효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화재 시에 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많은 고층 건축물들이 평상시에 계단실 승강로의 꿀뚝 효과를 없애지 않고 밀폐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승강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층이 외기와 접촉을 할 수 없고 저층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고층으로의 신속한 연기 전파 화재 확대를 불러올 것이 거의 자명하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단실의 꿀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는 재현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 승강로에 대해서도 꿀뚝 효과 없는 극기가압 재현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층 건축물 모든 층에서 바깥 공기를 직접 호흡 접촉할 수 있죠. 여기에 모든 층에 꿀뚝 효과가 없이 대기압과 같이 만들어진다면은 소위 이게 롯데타워 모든 층에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창문들을 열 수 있고, 그 높은 층의 구름도 만져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강기를 피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제 1번이 제가 작성했던 작년 10월로 계단실의 꿀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는 재현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논문이 1번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거 SK 여객건설에서 이제 작성한 승강로 꿀특효과, 연돌효과 제거한 방법 하는 논문에 그걸 이용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저게 제 63보 소방기술산책 63보를 이제 3번으로 뒀습니다. 그것은 승강로에 대해서는 상승기류에 의한 연도력과 저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다음 4, 5, 6번은 외기도입으로 뭡니까? 연도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 2개와 특허를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논문을 대충 보셨겠지만은 그것들의 계산식으로 해놓은 내용들을 그것을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이고, 사실 그 재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은 아주 쉬운 이론 전개들인데, 이건 좀 그것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것이 거절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그걸 보시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싶은 분, 또 그것을 활용해서 또 논문 실적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이건 같이 협력해서 이걸 같이 논문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면은 아주 반갑게 생각하겠습니다. 댓글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